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이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각 파동의 특징과 매매 전략 마지막 시간입니다. A, B, C 파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상승 국면 5개 파동의 특징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락 국면의 3개 파동 A, B, C 파동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락 국면에서는 이 하락을 보이는 A와 C 파동이 충격 파동이 되고요. 5개의 소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파동인 B는 반등을 보이는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 파동의 특징과 매매 전략, 하락 국면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A파동의 경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하락 국면의 파동 시작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상승 국면에서 하락은 곧 반등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주도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틈새를 이용해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형태가 많이 띱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그재그가 아닌 플랫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5파동으로 오인하기도 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파동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한 등급 낮은 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1, 2, 3, 4, 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A파동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매매 전략은 매도 거래에 치중해야 됩니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A파동에서 혹 팔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B파동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B파동 꼭지점 부근에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 A파동 바닥권에서 샀다라고 하면 반등을 노린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B파동인데요. B파동은 A파동 나온 후에 기술적 반등을 이루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 B, C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파동의 경우 거래량이 현저히 줄면서 상승을 보여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가팔랐던 종목 중심으로 상승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은 기술적 반등일 뿐 상승 파동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B와 C 파동을 알기 위해서는 조정 파동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3개를 가져왔습니다. 지그재그, 플랫, 불규칙 조정.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A, B, C 파동이 5개, 3개, 5개로 이루어져 있는 파동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A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B파동이 발생할 때 A파동의 61.8 이상은 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38.2나 우리 피보나치에서 38.2나 50% 반등은 가능하지만 61.8 이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파동의 하락폭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보통 A파동과 비슷한 크기로 형성된다는 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A파동이 종합주가 지수가 100이 빠졌다. 그러면 C파동도 100 정도 빠지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C파동의 시간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B파동의 경우 A파동 형성에 걸린 시간에 일반적으로 61.8% 정도 시간이 걸리고 C파동은 이 하락폭 예측과 똑같이 A파동 형성에 걸린 시간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파동이 형성될 때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우리가 상승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3번 파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락을 한다는 얘기죠. 지그재그의 예측 방법은 보시면 A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것은 지그재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파동이 5개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파동에서의 매매 전략, 지그재그일 경우에는
5번 파동이나 A 파동에서 팔지 못한 주식을 매도할 마지막 기회예요. B 파동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플랫입니다. 이거는 A 파동이 5파가 아니라 3파인 형태예요. 3, 3, 5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보시면 A 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그재그는 가장 일반적인데 5개의 파동인데 이거는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파동은 A파동의 시작점, 즉 상승 5파의 고점과 비슷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매매 전략은 어떠냐? A파동이 5파가 아닌 3파이면 상승 5파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 목표치가 여기 5번 파동의 꼭지 A파동의 시작점 비슷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C파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 팔아야 된다. 사지도 않고 주식을 보유했다면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5파 고점에 사서 물려 있어요. 또 한 사람은 B파의 시작 부분, 반등 시점에 샀다라고 했을 때 이런 플랫 형태라고 하면 판다.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신규로 사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불규칙 조정입니다. 이것도 A파동이 5파가 아닌 3파인 형태, 3, 3, 5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B파동이 A파동의 시작점을 넘어서 상승을 해요. 일반적으로 A파동의 길이에 1.382 또는 1.236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B를 사이비 곡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각한 조정의 전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파동의 같은 경우에는 급락파동이 나와요. 이렇게 사이비 곡시점이 나올 경우에는 A파동의 1.618 또는 2.618배 큰 폭 급락하는 C파 하락파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한 조정의 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매매 전략, 불규칙 조정에서 매매 전략은 A파동이 3파일 때 상승 5파 고점을 돌파하고 고점을 찍고 내려앉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을 보유 시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주식 미보유 시에는 관망해야 됩니다. 이게 뚫고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도 재차 상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가속 조정이라는 게 또 나왔는데 불규칙 조정, 앞에서 배운 불규칙 조정의 예외적인 패턴이에요. 아까 앞서 보실 때는 이렇게 찍고 C파동이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C파동이 A파동 시작점 지지 후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A파동의 시작점 5파의 고점을 지지받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큰 상승이 예고되니 사는 신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러닝 콜렉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리는 조정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파동인데요. 상승 국면 3번 파동과 비슷하게 강력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파동입니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파동인데요. 보시면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요. 왜냐하면 투매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개파락이 발생하면서 하락폭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파동의 하락폭은 A파동과 비슷한 크기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 상승 국면 1에서 5파동의 상승폭의 보통 50% 정도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60에서 70%까지 조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게 빠질 때는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의 매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팔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C파동은 강력한 하락파동이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고 웬만하면 관망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자. 이때 가치 투자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천장파동의 패턴에 대해서 갖고 봤어요. 앞서 배운 지그재그는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많이 보여요. 보시면 어깨, 머리, 어깨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요.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게
A파 시작점 그리고 O파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 천정형 패턴을 많이 보인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섬골 반전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아까 10파동에서 개파락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소멸갭, 아일랜드 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갭이 완성되는 하나의 형태로 갭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섬 같은 모습을 한다 그래서 섬골 반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갭으로 메우면서 이게 섬 같다 그래서 섬골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기존의 추세가 마감되고 새로운 추세로 전환되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머리 어깨형 패턴만큼이나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추세 전환 패턴이 섬골 반전이에요.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 갭을 메우고 섬 같은 모양이 나온다. 꼭대기에서.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하락 신호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엘리어트 파동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엘리어트 파동은 1930년대 다우존스 지수,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기반으로 한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보다는 전체 시장 지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 돌발 변수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개별 종목은 적용이 쉽지 않다. 두 번째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조정 파동의 종류가 너무 많고 파동의 연장 이런 것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카운팅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 정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오랜 기간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들어요. 열이면 다 카운팅하는 게 다 틀려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동 원리의 해석은 본인 또는 본인에 의해 허락된 연구자가 제시한 것이 아니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오랜 동안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파동 세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된 투자 판단의 도구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심화편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